스토리 오스에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집안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신청까지 부딪혀가면서 이 먼 곳 호주까지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이곳에서의 삶을 채워갈 수 있을지 언어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를 만나러 또 오셨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거리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책 한 권을 다 배웠을 때 자축하는 의미에서 떡 같은 걸 나눠 먹는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나름 그 유래가 옛날 서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꽤나 자주 쓰던 말이었거든요. 학기 말에 책 마지막 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가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하셨었어요. 저보다 어린 세대의 여러분들은 책거리라는 용어 자체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학기가 끝날 때 수고했다라고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갑자기 노땅처럼 책거리 얘기냐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과 책거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한테 다음 편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유용한 학습 방법들과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음 편, 번외편을 제외한 주요 내용 전달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직접 사드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고생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토닥토닥 웅둥이 팡팡 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제 개인사를 털어보는 걸로 책거리를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실천법 및 실천 점검법이었죠. 이번 편은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듣기보다는 수다 떠는 한 아줌마의 인생 얘기를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 편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사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드니에 머무르고 있지만 한국에서 제 영어 강사로의 인생이 시작됐을 때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수원에서 살고 있었던 저는 그 지역 내에서 나름 체계적으로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소문난 한 언어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게도 저는 영어 강사가 아니라 인사팀에 지원을 했었는데 학원 관계자분께서 저 영어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온 거죠. 겁이 좀 나긴 했는데 오히려 인사팀 지원했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출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출근 첫날에 제가 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웬 사무실 구석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저한테 주어진 영상을 보는 거였어요. 그 영상에는 제가 취직한 언어학원 대표님이 직접 출연을 하셨는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들고서는 한 장 한 장 형광펜으로 줄 그을 것까지 알려주시면서 열변을 토로하고 계셨어요. 이직을 이미 몇 번 해본 저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출근 첫날의 상황이 굉장히 어리둥절해서 물음표가 막 머리에 동동 떠다녔었어요. 아, 무슨 책 소개로 신입 강사를 맞이해. 되게 신기한 곳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뭐, 보여주신 영상 자체가 재밌어서 끝까지 듣는 데는 무리는 없었어요. 뭐, 줄 그으라는데 줄도 긋고, 나름 그 황당한 와중에 재밌게까지 하더라고요. 그 책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의 힘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었고요. 사실 제가 그날 그걸 왜 읽었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왜 봤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저의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줄 그었던 그것들 중에 몇 가지 문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라. 그리고 누구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 특별하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제 학습 인생에서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 문구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라거나 내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해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제가 깊이 공감을 했던 건 사실 제가 이미 저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아, 뭐야, 갑자기 왜 엄청 남달랐던 척이에요? 왜 재수없게 갑자기 잘난 척을 하고 그러세요? 밥맛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참 좋아하고 넘어서고 싶었었던 그 영어라는 벽을 허물고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까지 저를 도와줬던 원동력이 저기 저 책에 저 문구들에 딱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언어 공부가 너무 즐거웠지만 그래도 기초 단계였을 때는 언어 공부가 너무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커피도 터져보고 머리도 쥐어 뜯어보고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나름의 노하우와 철학이 저 책 안에 저 문구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였어요. 놀랄 일도 아닌 게 여러분들 주변 언어 학습자들 중에서 꽤나 영어 잘한다 싶은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행력이 떨어진다 싶은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그 이후에 읽게 된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실천의 힘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사실 목차만 봐도 대강 실천의 힘을 얻는 방법이 뭔지 그 힌트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굳이 이 책을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적힌 내용이라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구구절절히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법 좋은데 싶으신 게 만약에 있으시다면 각자 영어 공부를 위한 실행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나만의 문구, 나만의 방법을 이걸 통해서 하나씩 정해 놓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과거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지금만 보고선 제가 게으르다는 걸 잘 믿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한때 너무너무 게으르면서 안 게으른 저 자신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참 했었어요. 물론 침대에 쟁일 누워서 그리고 침대 위에 긴 성찰을 통해서 내린 값진 결론은 나는 혼자 책을 펴는 것도 싫고 혼자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싫어. 나는 혼자서 움직이면 실행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할까? 나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아, 그렇게 만드는 상황을 세팅해보자. 내가 세팅한 대로 안 지켰을 시 남들한테 책임감 없는 못난이로 찍히게끔 미리 소문을 한번 내보자. 망신당하기 죽기보다 싫어하는 내 특성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제 침대에서의 탈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 여러분들도 시간만 주어지면 침대와 혼연일체가 되고 시드니까지 와서도 그 좋은 곳 하나 안 가보고 자꾸 잠만 자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벌려놓으셔야 저처럼 침대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꼭 책상 앞에서 짜는 법이 있나요? 침대 앞에서 휴대폰으로 짜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세 그렇게 누워서 참여해볼 만한 모임, 스터디 그룹,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잠들기 전에 찾아보는 건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요? 저는 미럽이라는 어플을 좋아했는데요. 그 어플 알고 계시나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개설이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 게으름이 스멀스멀 올라오길래 자기 전에 미럽에 맨날 들어가서 재밌는 모임이 없나 찾아봤었어요. 자기 직전에 뭐라도 하나 참가하겠다고 눈 질끔 감고 신청 버튼을 딱 누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싫죠. 당연히 일어나기 싫죠. 하지만 그놈의 책임감, 의무감, 나부랭이 때문에 결국에는 침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게 제가 게으름을 이기는 하나의 방책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내가 요새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떤 모임을 나가보려고 하는 작은 계획이라도 생겼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입했고 다음 모임이 언제고 거기서 이런 거라고 내 목표는 뭐고 데드라인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언제고 이런 것들을 몽땅 내 친구한테 말해놓는 거예요. 혼자 꽁꽁 비밀스럽게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럼 실행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든 아니든 감시의 눈이라는 게 생기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난 나의 일정을 듣고 함께 하겠다라고 나서는 친구가 만약에라도 생긴다면 성취 가능성은 몇 배로 늘어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도움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보다 훨씬 부지런한 친구라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냥 입으로 방정만 한번 뚝 떨어놔도 그걸 듣고서는 혼자 막 정보의 세계에서 서핑을 막 열심히 해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렇게 흥미로운 거리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는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얼만큼 실행을 했고 그게 얼마나 즐거운 과정인지를 들려줬고요. 저도 또 불끈 힘이 나서 다시 시작해보는 경우들도 꽤 많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잘 활용을 해보세요. 감시를 해주시고 또 감시를 받으세요. 또 다른 실천력 올리는 법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작은 계획들을 소문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단기 목표를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작은 목표들로 시작했더라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때로는 그 다음 것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가령 제가 아는 그 한 친구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 지나가면서 외국인한테 계속 말을 걸자. 보일 때마다 말을 걸자. 이런 건 굳이 수첩에 적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목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쉬운 목표들을 세웠고 너무 쉽게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친구가 한 것처럼 이번 거,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싶게 다른 용기와 힘을 실어줄 목표를 지금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취미가 뭐죠? 우리의 취미는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저를 좀 받아들였거든요.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것도 3일 못 가고, 단어 50개 외우는 것도 3일 못 가고, 야식 안 먹는 거는 이틀도 못 가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저를 위해서 항상 단기 목표 위주로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젠 목표 세우기가 취미가 됐어요. 학습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실행에 힘이 필요하긴 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반복을 해야만 결국엔 체화가 되는 게 언어니까요. 주기적인 나만의 점검일을 휴대전화 캘린더에 등록해놓고 주마다 상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이것도 안 먹힐 때는 저 자신과 딜을 자주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일 내내 꾸준히 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시 나한테 립스틱 사주기 이런 거요. 진짜 갖고 싶은 걸 가지고 딜을 하면 조금 더 잘 먹히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부한 시간을 매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언급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 말이지만 언어 학습만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의 보따리를 완성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무조건 태워야만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한때 영어 공부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6개월간 1000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평일이면 무조건 하루 12시간 이상씩 공부했었고요. 심지어 한국에 있었는데도 영어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일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왜 굳이 호주까지 와서 한국말 쓰면서 일하세요? 라고 반문하고 싶네요. 일이 끝나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언어 공부로 주 20시간을 채우는 건 너무 어렵지만요. 일하면서 집에서 놀면서도 영어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20시간은 껌이고 주에 50, 60시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첩을 들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분명 또 여러분들 서랍에 골동품 하나 늘리실 게 뻔하니까요. 그냥 스케치북 사이즈쯤 되는 큰 종이가 있으시면 벽에 딱 붙여놓고 학습 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해보세요. 쌓여가는 학습 시간과 눈에 보이는 내 변화를 목격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행복하거든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통 꽤나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슬럼프라는 게 온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한참 미친 듯이 몰아서 막 공부를 했던 그 시절에 그 슬럼프가 학습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왔거든요.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그 기간조차도 제가 앞당겨 버린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남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출발점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지만 결국에는 다들 영어를 정복하고 다양한 꿈을 꾸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처음에 기록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1000시간쯤 태우고 나면 이제는 내가 980시간을 공부했는지 아니면 1020시간을 공부했는지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알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만큼 뭘 공부해야 하고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감도 꽤 오게 되고요. 한 언어를 마스터한 학습자가 다른 언어도 쉽게 마스터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멀티링구얼인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유리한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취를 해본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이 발판이 돼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방법들 중에 선택을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남들에게 전수할 만큼 괜찮은 실천법을 갖게 되신다면 아, 영어는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어? 어떤 언어를 또 공부해볼까?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날도 반드시 올 겁니다. 실천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실행력으로 딱 1년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선택의 폭이, 삶의 질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가볍게 책거리를 한다 그랬는데 또 진지해져 버렸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진지충이 돼서 고민하고 적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단, 기본적으로 영어에 의한, 영어를 위한 행동들이어야 하겠죠? 자, 다음 편에서는 PT라는 시험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IELTS 시험이 영 부담스럽다. 다른 좋은 대안이 없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행의 힘을 믿으세요. A는 배신해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